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주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이 바로 추석 전날입니다. 지금 녹화 기준. 네. 9월 말이죠. 네. 빨간 날들 저희는 또 나와서 이렇게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방송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썩 즐거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방산 수출, 그 폴란드 방산 수출에 대한 2차 계약이 왜 안 되고 있냐? 왜 안 되고 있냐? 바로 얼마 전에 모 신문사에서 단독 보도로 나왔었죠. 네. 최대 30조 네. 이 폴란드 무기 수출 2차 계약 2023년 연내에 체결을 못한다라고 단독 보도가 났습니다. 사실 뭐 저희도 방송에서 어떤 그 시기별로 월별로 늦어도 뭐 10월달 아덱스 기준에서 되지 않겠느냐 전망을 해드렸다가 최근에 저희도 번복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가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또 해를 넘긴다고 해요. 또 넘기게 됐어요. 이게 뭐 좀 저희들이 우려했던 거 이게 자꾸 지연이 되지 않겠느냐 전망을 네네. 했는데 더 지연이 되는 지금 상황이 오고 있어요. 더 지연되는. 아, 진짜 이 무기의 세계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워낙 또 1차 계약분 중에서 또 빨리 인도를 해라. 네네네. 그래서 그걸 이제 급하게 해서 뭐 우리가 배달의 뭐 민족이라든지 좀 배달. 극찬하는 배민. 극찬하는 얘기들을 해서 우리가 스스로 네. 이제 딱 국뽕에 빠져 있었는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또 우려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진짜. 맞습니다. 예. 그게 다 어떤 금융 지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중간중간에 이제 뭐 여름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일부 또 TV 언론사에서 이제 네. 보도가 있었죠. 네네네. 근데 그것도 그냥 걱정할 거 아니다 하고 넘어는 갔었어요. 예. 그래서 이 폴란드의 무기 수출 이 2차 계약분에 대해서는 사실 폴란드가 이렇게 금융적으로 풍족한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 정부의 특별한 이 금융 지원이 가능해야만 이 2차 수출 계약도 완성이 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이 지금 1차 계약 이후로 이 대한민국 이 수출입 은행 여기서 지금 지원이 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그것도 아쉽게 우리가 네. 이제 우리 대한민국 공군 육군에서 이제 인도받을 물건들을 이제 선납을 빼줬어요. 물건들을 빼주고서 그렇죠. 받고 나니까 네네. 이제 이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걱정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 게 저도. 그래서 이건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 국군의 날 같은 경우에도 이 대한민국 방산의 자랑 K2 전차 그리고 K9 자주포 얘네들 숫자가 사실 이 얼마 전에 했던 폴란드 국군의 날의 K2 전차 숫자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 8대가 나왔더라고요. K2 전차가. 상징성인데 네. 저도 좀 찝찝했던 게 K1, A2 전차를 같이 나올 게 아니라 딱 단일화시켜서 숫자를 지금 말씀대로 넉넉하게 K2 전차만. 네, 딱 그렇게 보여줄 줄 알았어요. 예. 자주포도 마찬가지야. 굳이 왜 구형 무기들을 구형 그렇게- 무기들 그 뭐 K55A1 그게 언제 때 물건인데 개량이 다 끝났다고 하지만은 네. 그 옛날 물건이고 그냥 딱 단일한 제품 네. 그걸 다 보여주길 기대했었는데 섞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국군의 날 행사를 하는 그 날 바로 단독 보도가 또 났었죠. 네, 나왔죠. 이 미국 정부가 폴란드에 약 2조 6,800억 원 규모의 이 군 현대화 자금을 이 FMF 군사 금융 지원 대출 네. 방식으로 네. 이번에 폴란드에 제공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것도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직접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요. 해주기로 했다. 네네네. 결정 났다. 예. 그래서 의미가 좀 컸죠. 그래서 아니 그러면 미국제 무기 지금 동시에 들어가고 있는데 투트랙으로 이제 인도가 되거나 발주가 되고 있는데 네. 미국은 이제 폴란드하고 서로 이게 안정적으로 물건을 주고받고 돈 회계 처리하는 거 깔끔하게 처리가 됐어요. 이거 이제 다 확정이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되레 우려하는 거 이거 돈 뭐 제때 받는 계약을 2차 계약을 좀 하는 거냐 연내. 근데 연내는 아닌 것 같다. 네네. 자, 그래서 문제가 미국처럼 뭔가 서로 정부끼리 깔끔하게 금융 문제가 해결이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것이 조금 애매모호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수출 금융 지원의 한도가 이제 꽉 차가지고 네네. 더 이게 법제화 아니 법으로 해서 제도화해서 네네. 더 늘리지 않는 이상 이게 어려울 것이다. 결국 이제 시간 문제도 있고 네네. 그 한도 문제도 다 꽉 찼고 해서 이제 올해는 넘길 수밖에 없다. 네네. 이제 그런 전망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지금 1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은행이 많은 부분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다 지나간 일이죠. 네네. 그래서 이번 2차 계약 협상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수출입 은행이 다시 지원을 해야만 하는 경우인데 이곳이 지금 수출입 은행 여력이 지금 한계에 부닥친 상황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폴란드 그 방산 수출이 사실 갑자기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루어지면서 그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네. 한 번에 그냥 대량 발주를 일단 그쪽에서 얘기를 하면서 네. 이 나눈 거죠. 소위 그 구체적인 본 계약에 대해서 나눠버리다 보니까 시간도 거의 1년 이제 흘러왔고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이 금융 지원에 대한 거를 좀 더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좀 이렇게 바꿔놨어야 되는데 그거를 좀 소홀히 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을 이렇게 저희가 살펴보면은 특정 대출자 신용 공여 한도를 자기 자본의 40%까지로 제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특정인 그러니까 폴란드 같은 경우 그리고 국내 방산업체 이 기업의 이 대출 보증을 다시금 이렇게 왕창 몰아줬다가는 이 은행 건전성 그리고 이런 방산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따져봤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것이 지금 또 문제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게 네. 빨리 제도 개선을 서둘러서 좀 신경 써서 연말 이제 다가오니까 내년에라도 어떻게 계약을 본 계약을 2차 계약을 하려면 지금 빨리 이렇게 부산하게 아주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네. 언론사 특정 언론사에서 이제 경고를 이제 한 거죠.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라. 이거 시간 없다. 네네. 그 잘못하면 이게 물량이 축소가 될 수도 있고 전체 물량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또 3차 계약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계속 우려를 했었고 이게 또 토막 자를 수가 있어요. 저쪽에서는 워낙 대량 물량을 이제 사겠다고 발주를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대표적으로 3개 분야죠. 그 경전투기 FA50하고 K2전차, K9 자주포 물론 첨무도 있지만은 네. 그 물량면에 따져볼 때는 딱 3대 상징성이 있는데 F50은 여기서 조금 이제 2차 계약에는 빠져 있습니다. 예, 벗어날 수 예, 있어요. 예, 예. 좀 별도로 항공기는 근데 네. 특히 그 전차 자주포가 워낙 물량이 크다 보니까 이게 직접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여기 그렇습니다. 있어서. 예. 그래서 이 폴란드의 수출 금융을 확대해서 제공을 하려면은 대한민국의 이 수출입 은행이 현 40%로 제한된 이 신용 공여 규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한도를 이제 늘려야 되는 늘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미 지금 폴란드에서는 이 K2 전차, K9 자주포 생산 설비 공장이 벌써 다 지어졌다면서요? 그 동시에 이제 예. 그쪽 현지화 시킨다고 해서 완전하게 거기서 다 생산하는 게 아니라 네네. 주요 컴포넌트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중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전자장비라든지 네네. 여기서 이제 만들어서 또 그걸 보내야 돼요. 그걸 받아서 거기서는 조립을 한다는 얘기네요. 일단 초기에는 총괄 다 이렇게 조립을 하고 그리고 또 뭐 3차 계약까지 나눈다면은 자기네 진짜 PL 버전을 만들 수도 있고 좀 더 이렇게 그 퍼센테이지를 더 저기 높이는 거죠. 자국화 시키는 거를. 그래서 이게 지금 물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2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3차 네. 더 나가서 4차 물량, 4차 물량 끝에 물량은 되게 뭐 줄어드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 이렇게 질러놓는 거 있잖아요. 네. 내가 이렇게 살 거야 물건. 그래서 딱 이렇게 소위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땡기는 거. 네네. 그렇게 설득시켜 땡긴 거죠. 네네네. 우리는 거기에 이제 혹 해가지고 이게 전례가 없는데 대한민국 아, 그렇죠. 방산주의 전례가 없는 물량이니까 거기에 막 모든 신경과 돈을 뭐 홍보 같은 것도 전력 투구하는 게 지금.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좀 시간이 지나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보니까 얘네들이 2차 뭐 돈 얘기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현지화도 얘기 나오고 또 자기들이 뭐 물건을 또 팔겠다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루마니아 같은 주변국에다가 네, 욕심이 많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뭐 거의 1000대가권 전차 얘기할 때부터 음. 이게 진짜인가? 뭔가 좀 이렇게 약간의 의구심은 들었어요. 이게 뭔가 소위 일종의 좀 속된 말로 꼬시기 위해 소리를 뭐 그렇게 한 거 아닐까? 처음에는 예. 1차로 꼬시고 2차부터는 우리가 먹을 거야. 예, 개입을 할 거야. 약간. 개입을 해서 자기도 이익을 남길 거야. 이제 네네. 그런 생각은 들었는데 다만 이제 FAOC 같은 경우는 좀 예외였죠. 예, 항공기는 예외죠. 예, 그거는 예. 이제 뭐 물량 자체가 숫자가 크지 않고 예. 그 정도는 우리가 또 소화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는 좀 약간 이제 벗어나고 있는데 지상군 무기 체계가 지금 슬슬 걱정이 되고 있어요. 과연 이걸 어떻게 완수를 할 것인지 돈에 연루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폴란드의 대한민국 K2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FA50이 1차 계약 협상부터 2차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대수 현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1차 물량이 총 212문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48분이 인도가 됐죠. 예, 저번에 퍼레이드 뭐 나오고 했죠. 예, 그래서 이 금액만 따져도 하나로 약 3조 2천억 원 정도 규모고요. 그때 액수 크네요. 엄청 큽니다. 예, 큰 돈이네요. 예. 다만 2차 계약까지 하게 됐을 경우 실행 물량이 약 436문 이 정도의 남은 거죠. 예, 수량이 예, 남은 가야 거죠. 될 것 같고요. 그리고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1차 계약 당시 약 180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28대가 납품이 됐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총 4조 4,9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액수가 크네. 2차까지 했을 경우 총 숫자가 1000여 대, 가까이. 예, 1000대 뭐가 조금 모자란 어떤 네. 숫자인데 980여 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전례가 없는 숫자예요. 이것도. 아, 그럼요. 예, 예. 하지만 여기서 1000대는 2차 계약까지 했을 경우 포함되는 다 숫자입니다. 합해서. 네네. 그렇게 되면 뭐 거의 뭐 720대 정도가 남아 있는 거죠. 남아있죠. 예. 예. 그리고 카이의 FA50 경공격기 같은 경우 전체 물량이 48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계약 납품이 지금 9월 말까지 6호기까지 갔어요. 예, 인도. 갔죠. 그리고 나머지 6대는 12월까지 다 준다.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빨리 또 줄 수 있는 게 뭐 전차 자주포도 그렇지만은 공군에서 발주한 걸 이제 빼주는 거기 때문에 빨리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초기의 조건이 우리가 상당히 잘 맞춰주고 있어요. 우리 물건 빼주니까 근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물건 네네네. 빼주니까 이게 서로 그쪽에서 마음이 들어서 상당한 그 분량의 물건을 이제 발주를 하겠다. 믿음이 간다. 네네.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쪽에서 우리 생각하는 거는. 네. 근데 우리는 제때 돈을 받아야죠. 받아야죠. 네. 그게 예. 이제 걱정이 슬슬 되는 거죠. 또 미국의 뭐 에이브럼스 전차라든지 미국제 물건들이 가는 거는 뭐 하이마스라니 그건 또 우리하고 또 상관이 없어요. 사실상 전혀 상관이 없죠. 어떤 금액이나 금융 그런 상황을 볼 때 우리하고는 또 별개란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또 스스로 이제 보증해서 이제 돈을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FMF로. 예, 아주 뭐 세계적으로 FMF 자금 이렇게 뿌려가면서 하기 때문에 관리하기 때문에 네네네. 미국은 자기들 어떤 방위 정책, 국가 방위 정책에 따라서 잘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순수하게 수출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차원이 다르죠. 우리 방산 수출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슬슬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게 나오는 거고, 과연 이게 계약이라도 빨리 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현대로템 공장, 전차 공장, 네.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공장을 지금 9월 말이잖아요. 네. 다 증설해놨어요. 늘려놨다고 공장을. 이게 일반 경제, 수출 경제 원리하고 똑같잖아요. 공장을 늘려놓고 인원을 더 뽑아놨단 말이야. 그러면 제때 해가 바뀌면 제때 가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좀 뭐 지연이 되고 협상이 지연되고 하면은 결론이 아니면 법제화된 거를 좀 바꾼다든지 하다 보면 시간이 또 지연되면은 중간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또 좀 약간의 뭐 오차가 생기면은 손해 볼 수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걱정이 이제 슬슬 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뭐 K9 자주포 그리고 K2 전차 같은 경우에 앞으로 갈 물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폴란드 측에서 한국에 어떤 제한을 더 둘 것 같다. 계약적으로 수량은 좀 더 줄이고 폴란드 내에서 2차 계약의 반 정도 되는 물량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해달라. PL 버전. 예. 네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물량을 다 완수, 자기들이 발주한 선언한 물량을 다 완수하려면 이제 그 PL 버전을 이제 점점 확대를 하겠죠. 그 퍼센테이지를. 네. 그 이제 내부에서도 숫자에서 이렇게 분류를 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자기들의 어떤 부품이 더 들어간다든지 현지화가. 이제 그 세부적으로 또 협상이 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러면 자기들이 질른 숫자를 다 완수하는 조건이라면은 뭐 우리가 좀 감내해야 되는 면이 있는데 네. 지금 우리 피디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또 그 와중에 질러놓고 또 줄여버리면서 줄여버리고 이제 한국가 미안한데 1차 계약 완수에 2차 물량에서 50%만 너희가 할 수 있게 해줄게. 다만 나머지 50%는 이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해줘. 이런 계약을 조항으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기의 세계가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예, 2차 대전 이래로 무기 수출 그 역사들을 그냥 살펴보면은 그렇게 제대로 뭐 완수하는 게 좀 많지는 않죠. 중간에 좀 변동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네네네. 뭐 특히 뭐 중동 지역이라든지 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발주해놓고 줄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사례를 좀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사람이라는 게 살면서 원래 좀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국가적으로 자국의 이익이 더 중요하니까 한국의 기술 지원을 처음에는 많이 받겠지만 나중에는 아예 우리가 독자적으로 생산하겠다.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않을까. 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발주를 이제 선언을 한 물량이 워낙 커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수가 그 안에 다 숨어 있는 거죠. 이게 다 쪼개지거나 발주의 숫자라든지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쪼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폴란드가 대한민국 방산의 기술, 어떤 생산력과 함께 이 자국이 유럽권 내에서 입지를 완전히 다져갈 어떤 기회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 최소한은 이제 자기가 위치가 동유럽이기 때문에 네. 전통적인 역사도 있었고, 때문에 자국 내 방산 냉전 시절 때 소련의 어떤 일단 연관된 방산 그 산업을 이제 키웠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서 최소한 동유럽, 그다음에 남부 유럽까지는 자기들이 먹겠다는 그 욕심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유럽이나 뭐 영국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기네 어떤 지역, 특정적 옛날 구 바르샤바 조약군의 지역은 자기가 좀 행세를 하겠다. 그런 측면이 좀 없지 않아 보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폴란드의 속내가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뭐 우호적이고 상당히 아주 그냥 화기애애한 지금 분위기인데, 지금 뭐 축제 분위기죠. 서로 이제 뭐 군사 퍼레이드를 우리도 이제 저쪽에 사니까 우리도 막 보라는 듯이 하는데 비가 왔지만 아쉽게도 네. 그렇게 해서 막 서로 이제 자랑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과연 또 이게 어떻게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변질될 수도 있고, 그 제일 이제 걱정되는 게 물량이죠. 예정대로 그 맞습니다. K2 전차 같은 경우 1000대 가까운 뭐 960대에서 80대를 다 끝낼 네. 수 있느냐. 근데 이게 보통 시간이 10년은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물건 만들어서 다 전력화하고 야전 훈련 다 하기까지 골고루 네. 아주 대량으로 배치된 모습을 보기까지 한 10년 이내에 봐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 물량 관리, 어떤 금융 지원 관리를 계속 끊임없이 우리 관련 행정 지원을 철저하게 뭐 법 관련돼도 다 개정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지금 이제 걱정이 어떻게 보면 시작된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뭐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카이 이 대기업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 밑에 부품 회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업들이. 창원 지역에 대전 지역에 많이 깔려 있죠. 그러니까요. 다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 폴란드가 약간 딴 생각으로 해서 그렇게 밀고 나간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네. 아시겠지만 서울 아덱스까지 이어져요. 잔치 분위기는. 잔치 분위기는 10월 이제 중순까지 이어지는데 이제 겨울로 접어들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이제 방향이 겨울에 접어들면서 뭔 일이 생길지 모른다.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또 제대로 되겠느냐, 이번 겨울을 잘 날 수 있겠느냐, 방산 수출 관련돼서 예. 2차 계약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물량이 좀 쪼개지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전망이 이제 쓰는 거죠. 근데 제 전망이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런 문제가 리스크가 이제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렇죠. 리스크. 걱정되는 부분이 예. 생기기 때문에 대통령실 밑에 직할로 이걸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 또 슬슬 나오고 또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담당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뭐 없어서는 뭐 좀 힘들지 않을까,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따로 뭐 ADD라든지 방위사업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를 다 또 다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방사 수출에 대해서 다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네네. 필요하다. 이제 학계에서 방산 학계에 계신 분들이 한 4-5분들이 얘기는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것도 언론에 탔어요. 또 TV에. 그런 자리가 있다면은 안승범 대표님도 우리는 완전히 저기죠. 그냥 해설가들이지. 네네. 학계에 있는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론과 실제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 또 그렇게 안 들어가죠. 자리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나오는 얘기가 사람 자리를 마련해서 관리를 하자. 긍정적인 부분이죠,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이번 겨울에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면서 내년 봄 되면 이제 그런 뭐 부서를 전체 종합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태스크포스처럼. 예, 없지 않아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앞으로 있을 2차 수출계약 협상이 더 순조롭게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집중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집중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도 뭐 괜찮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폴란드와의 제 2차 수출 계약 협상 어떤 지금 굉장히 난항 속에 지금 빠져 있는데요. 시작되는 거 아니냐? 네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좀 약간의 우려와 좀 경계심 그리고 좀 긴장을 좀 하자. 그런 취지로서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폴란드가 어떤 또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지는 지금까지- 유심히 지켜봐야 돼요. 지금까지는 되게 우호적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분위기 관리가 서로 잘 됐어요. 그리고 워낙에 자국의 이익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근데 실제로는- 폴란드도 마찬가지고. 실제로는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아 진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폴란드 쪽에서 이 발주 대규모 발주로 선언한 게 이제 약 1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2년 차로 접어들면서 지금부터 진짜 관리가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된다. 바로 지금이 네. 시작이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게 뭐 결론 난 듯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좀 경계심, 긴장감을 가지고 가자는 말씀입니다. 예, 늦추지 말자. 예. 오늘 결론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추석도 즐겁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혼자 계신 분들 너무 또 TV만 보면서 술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네. 다 뭐든 적당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10월 초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이 9월 마지막 방송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어. 왜냐면 우리 PD님도 추석 때 쉬다고 하시니 아니 저도 좀 이틀은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뭐 고향이 다 둘 다 서울 사람이지만은 예. 그래도 이틀은 쉬자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러니까 뭐 저희 뭐 시댁도 가야 되고 장모님 장인 어른 댁도 가야 되고 인사할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또 그런 인사들은 또 나눠야 되죠. 아 그래서 지금 9월 달에 이제 이걸로 우리가 쫑친다 이제 말씀하신 쫑친다가 네. 뭐야 쫑친다. 네. 아 이걸로 이제 마무리한다. 네. 예, 9월은 오늘 방송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 사이사이에 또 저희가 또 긴급 라이브 예, 이걸로 제가 불시에 또 여러분들을 만나러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그리고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